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40대 중반 넘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행복은 재산순이라고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네요. 특히 제가 대학 입학하고 IMF가 터져 아빠가 다니시던 공장이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학자금 대출로 겨우 등록금만 마련하고 생활비가 없어 라면 하나를 삶아 거기에 국수, 김치, 밥까지 함께 끓여 먹으며 수업을 듣던 그 시기에는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은 확실히 올라간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의 인생을 보고 뼈저리게 다시 느꼈네요. 시어머니는 부산 토박이세요. 알짜배기 땅에 건물도 두 채나 가지고 계시죠. 재산을 모으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자세히는 몰라요. 얼핏 듣기로는 시아버지께서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무슨 전 대통령 시절에 운 좋게 현대자동차에 전속 납품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 하면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 아닌가요? 거기에 단독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서 회사도 점점 커지고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으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위로 형들이 두 명 있는데 큰형은 아버지 밑에서 회사 물려받을 준비시키느라 유학도 다녀오고 흔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둘째 형은 그런 큰형과 경쟁을 시키느라 또 엄격하게 관리해온 거랑 달리 막내인 남편은 워낙 두 형들과 성격도 다르고 공부에 취미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형들처럼 키우시려 어느 정도 노력했지만 결국 남편 고집에 시부모님은 두 손 두 발 다 드셨다고 해요. 그 후로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대학교도 지방의 이름도 안 알려진 곳을 졸업했고 현재 직장도 시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반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들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 남편을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은 과장 조금 보태서 아들 취급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도 시댁 식구들과 왕래도 거의 안 하는 편이고 친하지도 않습니다. 저야 뭐 돈 욕심이 지나친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유산 문제도 정말 매정하게 아예 한 푼도 안 주실 것도 아니니 오히려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더 편하지요. 거기다 결혼 초에 시어머니와 대판하는 바람에 거의 인연 끊고 살게 돼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뭐 그런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생긴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우리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정말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돈자랑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분이세요. 고급 외제차는 기본이고 온갖 명품에 하다못해 속옷도 몇십만 원짜리 아니면 불편하다고 쳐다도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돈으로 비싼 거 입고 좋은 거 먹으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자랑질을 하고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상견례 때도 참 가관이었네요. 우리 엄마가 입고 오신 원피스 메이커를 들먹이면서 여기 옷은 디자인은 괜찮은데 원단이 워낙 싸구려라. 나는 한두 번 입으면 질리던데 안 그래요 사돈? 이러시기도 하고 사실 저희 아빠 차가 국산 세단이거든요. 그래도 절대로 어디 가서 꿀리지는 않는 급인데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설마 바깥 사돈 차는 아니죠? 하긴 요즘 남자가 저런 거 끌고 다니면 무시당하기 십상인데 딱 보니까 안 사돈이 타고 다니는 차겠네요. 라며 어떻게든 있는 티 팍팍 내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장 안 뒤집고 왜 결혼했냐고요? 저라고 왜 가만히 있고 싶었겠어요. 바로 한 소리 하면서 반박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런 쉰소리를 할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 실례입니다. 사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실수하셨어요.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시아버지께서도 그래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건 아닌 것 같구만이라고 쳐다봤더니 의외로 시어머니는 또 속없이 사과를 바로 하셨거든요. 아, 제가 농이 좀 지나쳤나요? 죄송해요, 사돈. 제가 실속 없이 눈만 높아서 말이에요. 하고 말이죠. 물론 기분은 나빴지만 저렇게까지 남편과 시아버지가 번번이 나서서 바로잡아 주시고 또 시어머니도 형식적이긴 해도 사과를 하는데 딱히 더 뭐라고 할 명분이 안 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한 후로도 시어머니의 이런 돈자랑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과 시부모님이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예 얼굴을 안 보고 살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던 시기라
결혼하고 초반에는 종종 시댁에 찾아뵈었어요.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은 마당에 넓은 정원이 딸린 50평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시어머니 명의의 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한 달에 좋기 1,000만 원은 넘는다면서 아주 대화의 대부분이 돈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렇게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시면서도 며느리한테 그 흔한 옷 한 벌 안 사주시더라고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딱히 뭘 바란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며느리 앉혀놓고 돈 자랑을 하실 거면 뭐 하나 근사한 거 사주고 자랑을 하시던가. 그러면 저도 진지하게 들어드렸을 텐데 이건 그냥 언제 뭐 샀다. 주식에 얼마 투자했다가 잃었다. 지난달에 월세로 얼마가 들어왔다 등등 해도 너무한 시어머니에게 딱 하나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아버지가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점잖은 게 아니라 무뚝뚝하고 정이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나마 저한테는 말이라도 몇 마디 하시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와는 대화를 거의 안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아예 집에 잘 들어오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늘 바쁘신 시아버지는 언제나 스케줄이 빡빡한 삶을 살고 계셨고 시댁에 그렇게 많이 갔어도 두세 번 잠깐 얼굴 뵙고 인사드린 게 전부였네요. 그런데 하필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 이야기를 꺼낸 게 화근이었죠.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집도 못 사는 편은 아니에요. 비록 IMF 때 큰 위기를 겪었지만 아빠는 큰아버지와 함께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셔서 자리 잡으신 지 좀 되고요. 엄마도 처녀 때 배웠던 피아노 전공을 살려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 운영하십니다. 두 분이서 함께 버시니 빚도 금방 갚아버리고 지금은 아빠만 회사 관리하시며 남는 시간 두 분이서 함께 재미지게 보내고 계세요. 특히 두 분 다 시골에서 자라셔서 그런지 그렇게 뭘 심고 기르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희 집 뒤쪽에 보면 안 쓰는 농지가 조금 있거든요. 이미 동네 사람들끼리 조금씩 땅 주인한테 구역을 할당받고 소일거리 삼아 파, 고추, 토마토, 그리고 배추 등등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도 거기 한쪽 구석에 땅을 조금 얻으셨다고 좋아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네요. 땅 주인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땅 사용료 같은 걸 내는데 저는 그 금액을 듣고 너무 귀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글쎄 1년 사용료가 12만 원이래요. 한 달에 10,000원 내고 나름 넓은 땅에 농사를 지으시는 엄마 아빠나 동네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귀여우시다는 표현 말고는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저희 엄마 아빠는 아직까지도 어디 다니실 때면 두 분이서 손을 꼭 잡고 다니실 정도로 금술이 좋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반평생을 피워온 담배를 엄마 기관지 안 좋아서 병원 다니시자마자 바로 끊으셨고요. 두 분 나이 차이가 궁합도 안 본다는 딱 4살 차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크게 싸우시는 것도 제 평생 한 번도 못 봤네요. 하나 기억에 남는 건 한 번은 엄마 아빠와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와 차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절이라고 해봐야 바로 IMF 시절일 수밖에 없죠.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힘든 거 이야기하다가 서로 가장 힘든 게 뭐였는지 말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학교 다니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는 같은 대답을 하시더군요.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게 가장 힘들었다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구나 하고요. 남편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자랑하려는 의도보다 우리도 이렇게만 살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의도로 해줬는데 남편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거기다 결혼하고 친정에 갈 때마다 제게 들어온 이야기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더더욱 깨닫는 게 많은 듯 했죠. 그런데 하필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저희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 솔직히 남편이 크게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나치게 기분 나쁘다는 내색을 비추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싫은 소리 해본 적 없던 어머님이 그날 이후부터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환장하겠더군요. 제일 황당했던 건 저보고 싸구려 딸이 옷 같은 거 입고 올 거면 아예 시댁에 오지 말라는 소리였는데
그때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남편과 시어머님이 저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게 부딪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으면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자꾸 저희 엄마와 아빠를 들먹이는 거예요. 뭐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느니 많이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인생은 독고다이인데 부부 사이 좋은 게 그렇게까지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까지 굳이 왜 우리 부모님을 깎아내리려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차피 남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사돈이면 거의 남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사회에서 뭐 만나거나 엮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예 사는 세상이 다른 분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저한테 시비를 걸면 한 귀로 흘려듣기가 되는데 부모님을 깔아내리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 한쪽에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아무리 남편이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대신 받아쳐줘도 말끔히 넘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원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타인에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없으니까 말이지.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사랑이니 애정이니 이딴 헛된 말 뒤에 숨어서 그냥 상대방만 보고 사는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듣고 전 진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유식한 척 돌려 말하지만 누구에게 향하는 말인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전 너무도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어머니 지금 저희 부모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어머니한테 뭐 죄 지은 거 있냐고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 엄마 아빠를 못 잡아 드셔서 안달이세요? 참는 것도 어느 정도예요 어머니. 저 이제는 못 참겠네요. 하고 따졌더니 남편도 옆에서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이게 이쁘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귀여울라라 귀여울라. 막말로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그리고 내가 언제 너네 부모라고 했어.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아주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되려 큰 소리를 치시며 저같이 천한 거 허락해줬더니 고마운 줄을 모른다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쫓으시더라고요. 그리고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다른 건 다 헛소리고 핵심은 유산 한 푼도 안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돈 자랑하시더니 바른 소리 한 번 했다고 유산 안 줄 거라는 시어머니의 문자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미안함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 편하게 인연 끊고 살 수 있겠다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리고 저는 2번의 임신을 했고 시어머니는 한 번도 뵌 적 없네요. 그나마 시아버지 생신 때는 찾아갔더니 일부러 저희 안 보시겠다고 밖에 나가버리셨더라고요. 참 독하시죠? 저도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오시는데 뭐 하러 먼저 연락하겠어요? 문자 그대로 인연 딱 끊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딱 보아하니 워낙 시부모님과 정이 돈독한 사이도 아니고 그동안 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줘왔는지 잘 알고 꾸준히 사과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 훨씬 편하고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끝일까요? 아니죠. 이 정도라면 아예 사연 신청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글쎄 얼마 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혼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뭐 두 분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터라 충격이 컸죠. 하지만 이혼 이유를 듣고 나니 처음 받은 충격은 충격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경악을 했네요. 간단히 말하자면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었더래요.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답니다. 그 대상이 시어머니가 아니라서 문제지만요. 15살 연하의 상간녀와 근 10년 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두 집 살림이라고 하죠. 거기다 더 대박인 건 초등학생 애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돈 자랑에 집착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 바닷물을 마시는 목마른 사람처럼 계속 갈증이 났겠죠. 그래서 돈 자랑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절대로 이혼 안 해준다고 난리를 쳤는데 시아버지라는 인간이 집에 상간녀랑 초등학생 자식을 떡하니 데리고 온 순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 이혼 소송 등등 다 하셨을 거라 생각했지만 엄청난 돈을 받고 그냥 합의로 해줬다는 소리에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네요. 그냥 비참한 선택을 스스로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뒤로는 남편한테 못 들어서 모르지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기엔 제 인생이 너무 짧거든요. 요즘은 남편과 애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엄마 아빠는 깨가 쏟아지시고요. 돈이 넘쳐나는 시어머니 인생보다 겨우 땅 한 마지기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고추 상추 심고 길러 쌈장에 찍어 사랑하는 남편 입에 넣어주며 행복해하는 우리 엄마 인생이 100배 1000배 낫지 않나요? 저도 우리 아빠 엄마처럼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욕심부리지 않으며 행복을 멀리서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 찾는 현명한 인생을 살고 싶네요. 돈돈거리면서 살다가 아까운 인생 낭비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디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빌어드릴게요. 그럼 제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행복하세요.